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10월 7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요, 경기도지사의 특별경주인가요? 대상경주인가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나머지 편성은 부산교차가 한 5경주, 6경주, 1군경주가 좀 까다롭고요. 나머지 경주는 이제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가 포진하고 있고, 일요경마 자체도 실질적으로 봤을 땐 출주 수는 좀 많이 늘어났고, 전반부가 좀 어려워요. 일요경마 이제 1, 2경주가 의외로 좀 까다롭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배당과 중고 배당, 다, 토요경마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냥 첫째 주 경마인데,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머리에 염두를 두십시오. 휴장 후에 경마 팬들이 조금 떨어졌고, 또 이제 이 배당 자체가 아주 크게 터진 그런 경마 주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의외로도 중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때 이제 제 적중 내역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지난주 휴장 전에는 19개 경주를 강타가 부산, 서울 경마에서 적중을 시켜드렸고, 근간 3주 이상을, 총 16개 이상을 꾸준하게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그야말로 이제 강타의 전성시대가 왔다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일요경마 멋지게 대승을 할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경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경마 방송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요제 1경주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1경주. 전반부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어렵고 1경주 자체가 굉장히 편성 자체가 힘듭니다.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고 따닥따닥따닥 또 능력상으로도 붙어있고, 그렇다면 요 편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종반 뚝 씹은 형성하는 마필도 없습니다. 근데 거리는 1300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편성에서 노림들을 갖는 마필이 없으면은 적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9파트너는 아무래도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좀 어렵다고 보고 싶고, 2번 하얀 누리도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하다 지난번에 이제 물꼬를 좀 터놨던 마필인데, 글쎄요, 능력은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2변 정도의 가능성, 그 이상으로 노리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2번 하얀 누리는 배당, 만에 하나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2번 하얀 누리가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이제 걸음에 물꼬를 좀 터놨어요. 살짝 꼭 터나서 이번 경주 시에 경주력의 급상승 가능성이 높고, 또 최고 능력 자체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 2번 하얀 누리는 2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번 하얀 누리는 가져간다. 자, 다음은 3번 귀티레이디라는 마필입니다. 3번 귀티레이디.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당일날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죠. 충분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 편성에서는 또 나름대로 전개 이점까지도 고르게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 이 3번 귀티레이디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드림디바인데,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어차피 2번 하얀 누리와 함께 경합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하얀 누리를 보면은 5번 드림디바를 볼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5번 드림디바도 인기권 전략인데 저는 하얀 누리를 더 세게 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좀 약하게 본다. 왜? 이 둘 중에 한 놈을 봐야 되거든요. 한 놈을 본다면 2번 하얀 누리를 보고 싶고 얘를 자르고 싶어. 그러니까 5번 드림디바는 안 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쭉 내려가서 어느 마필을 또 세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한 대를 본다면 9번이 화이트 삭스라는 마필입니다. 9번 화이트 삭스. 윤영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윤영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과연 어느 정도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안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아주 소폭 지속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성장 자체를 윤영민이가 끌어내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9번 하이트 삭스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9번 하이트 삭스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를 축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강타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10번 영원한 친구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축이다. 이거를 축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이강석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감량 2점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세게 보는 이유는 근간에 이제 선행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출전만 대부분이 이번 편성에 취입력이 부족한 마필들인데 그나마도 취입력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뒷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 마필의 특징입니다. 감량 2점을 살려서 10번 영원한 친구가 최선의 경주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변의 연출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타는 이 10번 영원한 친구, 강타의 갈리마인데 이놈을 한번 축으로 놓고 승부를 던져보고 싶은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3번이 단통입니다. 10번 3번 단통으로 공략을 하고 여기서 배당이 좋은 2번 하얀 누리냐 아니면 9번 화이트 삭스냐인데 10번 놓고 2번 9번을 받치고 가든지 아니면 2번의 상태가 좋다면 2 놓고 3텐을 가져가든지 이런 전략으로 1경주를 임하면서 1경주는 의외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경주 어느 정도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호제 1경주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1호 2경주. 요 경주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이 경주가 의외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번 옥선, 1번 노던 스카이, 10번 자스민, 6번 강철 비마, 8번 팝스렉스, 좀 생소한 마필들이 많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마 경주에서는 경주마의 경주력의 성장 추이, 경주마의 경주력의 성장 추이를 모르면 적중을 하기가 어렵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강타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 마필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강타이기 때문에 1호제 2경주 같이 어려운 그런 경주는 강타가 무조건 적중을 해드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1호제 2경주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연출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 1호제 2경주 강타의 1호경만 첫 번째 승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3경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 길이 너무 머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요. 자, 1호제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성장마간의 일전이고 11번을 빼고는 거의 다 몇 전을 뛰지 않은 그런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K보스라는 마필입니다. 1번 K보스.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편성은요, 실질적으로 K보스, 1번 K보스가 유일하게 뒷심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뒷심 우수하다.
그 나머지 마필들은, 나머지 입상 가능마들은 대부분 선행으로 승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 마필은 뒷심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초반에 어느 정도 안발인데 선행력을 끌어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다. 자, 1번 K보스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고, 자, 다음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2번 베스트윈입니다. 2번 베스트윈. 2번 베스트윈. 자,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5천만원짜리 중고가의 마필로서 기본적으로 매니피의 자마로서 혈통적 개대치도 괜찮은 마필인데, 지난번 데뷔전 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초반 급상승대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행력의 우수함을 가시하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거리가 1000m이고 2번 게이트 2점에 또 한 번 선행의 찬스를 맞이했고, 병력도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성장마 단계에 있는 2번 베스트인은 이번 경주시 거의 충막감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2번 베스트인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3번 에코크라토스라는 마필이에요. 3번 에코크라토스. 이 말 이름이 좀 이렇게 길거나 이상한 말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이름을 좀 짧게 줘야 되는데, 너무 말 이름이 좀 길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던 간에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3번 크라토스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은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말을 또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강타가 이번 경시에 또 배팅권에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최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2번 관악정상이라는 마필입니다. 관악정상이라는 마필. 박태종 기수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는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해서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이 다소나마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죠. 박태종 기수로 교체까지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번 관악정상까지도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보자.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1호제 3경주는 2번 베스트인을 축으로 놓고, 자, 여기서 1번 K보스를 단통으로 때려본다. 왜? K보스를 단통으로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취임력이 유일하게 우수하고, 안말인데 데뷔전 때 선행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안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엔 변화된 말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K보스에게 가장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2번, 1번을 단통으로 때리고 2 놓고 3번, 12번 정도만 받치는 전략으로 임하면 되겠다. 자, 1호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전반부가 마무리가 되겠고요. 의외로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면 조금 이제 평이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부산제 1호제 부산 교차 1경주인데, 요건 이제 신마경주로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1호제 4경주. 신마경주는 제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곧바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4경주는 사실상 이번 편성도 성장마간의 일전입니다. 성장마간의 일전인데, 성장마간의 일전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강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대충 일전, 데뷔전을 뛴 걸 보면은 그놈의 싹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놈이 또 혈통적 기대치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거기에 또 안말, 순말 관계를 또 체크를 해보고, 또 주행검사 때와 이 치중 관계 같은 것도 비교를 해보고, 또 이 훈련 상태 같은 것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성장마 경주가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제 4경주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편등에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아르칸 갤로퍼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최범행 개수가 개성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종반 뚝심이 조금은 부족한 면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부족한 면을 보여주긴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르칸 갤로퍼 6,500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로서 실질적으로 체구는 크진 않지만 순발력이 상당한 모습을 이번 교시에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번 스피나가 버티고 있지만 차분한 선입전개 후에 종반 탄력을 끌어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4번 아르칸 갤로퍼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과천 비상이란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석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도 순발로서 아주 체구가 큰 마필은 아닙니다. 볼포니 자마인데 요 마필도 이제 볼포니 자마들이 대부분이 초반에 데뷔 당시에는 선행력이 부족하거나 주행이 불안한 그 면을 많이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경주를 거듭하면서 걸음에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볼포니 자마들의 일반적인 스타일인데 5번 과천비상과 같은 마필은 순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이 우수합니다. 선행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혈통적 기대치가 좋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5번 과천비상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유일하게 이제 조금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편성에서 그나마도 또 배팅권에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 이 9번 루비 헌터라는 마필입니다. 루비 켄터라는 마필인데 요 5번 과천기상이 오든지 9번 루비 켄터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올 것 같아요. 볼포니의 자마로서 김기배 기수가 기석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은 제가 보기에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땐 전력을 숨기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는 마필이에요. 전력을 숨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역력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 최선의 경주력을 보여준다면 9번 누비 켄터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여기에 또 7번 썬데이 아이치라는 마필도 있는데 이 마필도 조금 뛰어본 조금 경주를 뛰어본 경험이 있는 마필로서 약간은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고 마체가 작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하게 노리긴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근성은 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까지는 노려봐야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번 4경주에서는 4번 아르칸 갤로퍼를 축으로 놓고 5번 과천비상으로 때립니다. 4번, 5번 단통으로 때리고 4번 아르칸 갤로퍼를 놓고 9번 누비 켄터와 7번 썬데이 아이츠 4놓고 7번, 9번 정도를 받치는 전략으로 임해보고 싶다. 자, 이로 이제 4경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2경주. 부산교차 2경주로 간다. 자,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과 현군에서 꾸준하게 그래도 기복을 보여주면서도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일전인데, 자,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정상입니다. 1번 정상. 취임력이 우수합니다. 취임력이 우수해요. 그냥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조금은 자력 입상은 어렵지 않느냐. 자력 입상은 어렵습니다. 왜? 3번 강자의 본능이란 마필이 있는데 이놈이 선행을 갑니다. 이놈이 선행을 가고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을 가서 종반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시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하지만 마필 자체가 크리켓의 자마로서 혈통적 기대치도 괜찮고
또 순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선행력을 보여줬다고 할 것 같으면 잠재력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데 아주 편한 선행이요. 3번 강자의 본능이. 그러면 이 마필이 선행을 끌면서 1200경주라고 하더라도 선행을 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선행마가 우수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마필들은 손익형 마필들이 가래도 입상권에 가장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는 편성이잖아. 근데 1번 정상과 같은 그 마필은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인데 능력은 되지만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빠른 말들이 레이스를 끈다고 할 것 같으면 자력 입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1번 정상은 고로 받치기 정도의 메리트밖에 안 되고 3번 강자의 본능은 거의 충막감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가 관건인데 상대마로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 8번 골드킹이라 마필입니다. 8번 골드킹. 요 마필은 이제 조창욱 궤도가 기성을 하고 있는데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은 출중하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다 하더라도 8번 골드킹은 순발력도 양호하고 그나마도 종반 뚝심도 겸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8번 골드킹이 그래도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3번 강자의 본능이 굉장히 빠르긴 하는데 손익형 마필들이 또 빠른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골드킹 정도가 그나마 종반 뚝심과 더불어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1번 정상과 같은 마필을 제가 지우지 않고 받치기라도 꼭 가져가야 된다는 점이 선입층이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1번 정상도 입상권 인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까지는 피리 배팅권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해보고 싶고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차피 김창옥 마방에서 8번 골드킹과 2번 멀티비전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어차피 이 두 마필은 총력전입니다. 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김창옥 마방에서 출전하는 8번 골드킹과 2번 멀티비전은 이 편성에서 거의 총력전으로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은 3번, 8번이 단통입니다. 3번, 8번 단통에 3번을 넣고 1번, 2번 정도만 받치고 가는 점. 3번 강자의 본능에 잠재력을 읽어주면 부산교차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안 되는 마필들은 뭐 굳이 전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보는 마필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강타의 1호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엄청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은 굉장히 어려운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특출나게 잘 뛰는 마필도 없고 그렇다고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없습니다.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등짝은 좋은데 또 종반 지구력이 문제를 보여주지만 의외로 또 그렇게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필들이 툭 튀어나와서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호 5경주는 은근히 어렵고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 1호 5경주는 강타가 그야말로 제대로 노릴 수 있는 딱 3마리가 버티고 있는 경주예요. 그 마필의 배당이 얼마가 됐던 간에 강타는 미련 없이 그 3마리를 갖고 승부를 할 것이고 자신있게 한번 중고배당까지도 연출을 한번 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5경주 강타 1호 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멋지게 아자아자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자. 화이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3경주. 자, 이번 부산교차 3경주는 다들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7번 대지빛이란 마필입니다. 야, 7번 대지빛.
김용곤 등장입니다. 이번에도 비교적 편한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편한 선행. 7번 대지비식 같은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가 거의 환상입니다. 두 번의 경주. 이게 모두 이제 선행으로 이끌었던 경주인데, 이번에도 선행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중은 늘었지만 자기 능력에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300을 뛰어봤단 말이기 때문에 14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은 파악할 필요도 없이 7번 대지빛은 이 편성에선 가장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골드 찬스는 안 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자, 2번 우뚝선이란 마필입니다. 괴물과 같은 마필이죠. 직지전 국산 4권 경주시에 연속 2착을 차지했지만 지난번 경주시에는 타 마필이 못 뛰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 이전 경주시에는 거의 계력을 보여주면서 1400에서 아주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배당이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2번 우뚝선이 배당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 2번 우뚝선. 이게 이제 들어왔을 때는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직지전 보여준 능력이라면 이변 연출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4번 OK 트리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겠지만, 공백 이후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읽어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난번 경주 때가 이제 한 5개월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행력은 부족했지만 종반 취임력이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승권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온 마필이거든요. 정상적인 주기고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졌던 첫 번째 경주에서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외로 선전의 가능성이 있다. 4번 OK 트리플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5번 빅타임입니다. 5번 빅타임. 실질적으로 근간 4번의 경주에서 복승률 거의 80% 이상, 90%를 육박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걸음이 더 나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가 이제 문제가 있다면 느린 경주에 출전을 해서 느린 편성을 만나 이제 선행을 나서서 일궈낸 능력이란 점에서 과연 이번 경주 시에 선행이 아닌 선입 경주를 펼치면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나마 약하게 읽어주면서, 자, 이번 부산교차 3경주는 7번 대지의 빛에 4번 OK 트리플, 7번, 4번 쪽으로 단통 승부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4번 OK 트리플이 이제 공백 이후에 걸으면 변화가 확실했으니까. 그 다음에 7번 대지의 빛을 놓고 2변 가능성이 높은 2번 우뚝성과 어느 정도 인기권 전략으로 팔릴 수 있는 5번 빅타임 정도를 안정과 배당으로 바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자, 부산교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전부 다 안 보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다음은 1호제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호제 6경주. 자, 1호제 6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과 내지는 또 기존의 현군 마필들 간의 접전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번 경주시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마필은 3번 프라이빗 나온이란 마필입니다. 3번 프라이빗 나온. 당일날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는데, 요 마필은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데뷔전을 치른 마필입니다. 데뷔전 자체가 이제 1200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마필인데, 이번 경주시에 이제 데뷔전 이후에 큰 병력 없이 2전째를 맞이하고 있고, 이 편성에서 편한 선행은 아닙니다. 편한 선행은 아닌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에 4번 천하강작과 11번 초원성이라든지, 여기에 또 6번 톱기와 같은 마필들이 강하게 선두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이 데뷔전 자체가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상당히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번 경시에는 좀 더 나은 능력 발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서 3번 프라이빗 나오는 피리 배팅골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7번 시크릿 포켓입니다.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강하게 읽어주기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싶고, 자, 10번 대용장이나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자체는 읽어줄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강하게 읽어주기엔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고,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8번 미라클 셰프라는 마필입니다. 미라클 셰프. 이 마필은 의외로 실전서 걸음이 안 나오고, 걸음이 좀 나올 때는 또 의외로 강자를 만나서 또 능력 발휘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시 부족했던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종반 추임력의 지속적인 상승을 끌어내준다고 할 것 같으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편성에서 이 8번 미라클 셰프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피리 배팅골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이 6번 톱기어라는 마필도 재밌게 봅니다. 톱기어. 요 마필도 이제 이 3번 프라이빗 나오니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선행을 가면은 이 마필은 이제 손입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이 마필은 아직까지 선행 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번 경주 때 1000m이긴 합니다만 손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냥 6번 톱기어도 이번 경시 전개 2점을 안고 나름대로 선전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무조건 안 된다. 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나마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나마도 배팅권의 인기권 전력 중에선 이 10번 대용장이란 마필. 대용장이란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추임력을 원체 끌어내면서 3착을 차지했는데, 문제는 이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 주느냐 여부가 관건이고, 주행이 좀 불안해요. 주행이 불안하기 때문에 늘 믿음이 좀 덜 가는 단점이 갖고 있어. 근데 마필의 능력으로만 본다면 10번 대용장이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6경주도 실질적으로 은근히 어려운 경주인데 3번 프라이빗 나온의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여기서 8번 미라클 셰프를 3번, 8번 단통으로 승부하고, 여기에 3번 프라이빗 나온을 놓고 전개 2점을 안고 있는 6번 톱기어와 기본적인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는 10번 대용장까지 3번, 6번, 3번, 10번까지 받쳐주는 전략으로 해서 1호제 6경주 예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다음은 이제 바로 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4경주. 이번 경주는 과연 어느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9번 벌마의 꿈이 눈에 확 띄죠. 9번 벌마의 꿈.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9번 벌마의 꿈. 뭐 광희 이 편성에선 한수 위다. 한수 위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 때는 선행력을 끌어내지 않고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멋지게 우승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느린 경주에 만나서 초반부터 강공을 펼치며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일선하며 또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주는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편성에서는 사실 뭐 선행을 가기는 어렵죠. 선행을 가지도 않겠지만 선행을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능력이나 전개 이런 거 말할 것 없이 한수 위, 부동의 충마, 9번 벌마의 꿈이에요. 9번 벌마의 꿈은 말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강력한 우리의 단통 마필로 추천을 드려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꼬랑지, 후차기 문제입니다. 3번 절세강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요 마필이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초반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선행을 나서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주에는 이제 선행을 못 간단 말이에요. 선행을 못 간다고. 선행을 못 가는 가운데서 과연 3번 절세가인이 암말로써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 야, 이게 이제 전개상 불이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잠재력은 있거든요. 잠재력은 있으니까 뺐던 거에서 뺄 수는 없고 9번, 3번이 아무래도 당일 저배당 가능성이 높아요. 저배당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마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1차적인 숙제인데 뭐 뺐던 거에서 쉽게 자르기엔 어려운 마필로 판단해보고 싶고 4번 영웅대로입니다. 4번 영웅대로라는 마필은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노리기보다는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로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상으로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만 강하게 노리기보다는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 자, 11번 홀리첼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요, 실질적으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승근 이후 3번의 경주에서 승근 이후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마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은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을 하면 이놈이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11번 홀리첼리를 꼭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4경주는요, 실질적으로 9번, 3번이 가능하냐, 이 저배당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4번 영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마필, 이변이 가능한 마필은 이 11번 홀리첼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게 11을 놓고 3번, 9번 정도 받치는 전략으로 임해보고, 9번, 3번 저배당인데, 제가 보기엔 이 편성에서는 돼요. 그러니까 이들 마표들 그냥 읽어주자. 그냥 평이하게 읽어주자.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중반부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데, 한번 후반부에 정신 바짝 한번 차려가지고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7경주입니다. 1호제 7경주. 은근히 이 편성은요, 은근히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은근히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6번 여왕 등극입니다. 여왕 등극, 선행을 갈 수 있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6번 여왕 등극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문제는 지난번 경주 때 4착과 그 이전 경주 시의 부진한 모습 자체가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펼치고 있던 마필인데 베스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뭐 선행을 갈 수가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6번 여왕 등극은 축마다. 축마를 읽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6번 여왕 등극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문제는 후착입니다. 1번 새하늘이. 능력을 발휘해서 강하게 추진을 한다면 패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1번 새하늘이는 승부 의지가 문제이지 승부만 한다면 이 편성에서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음은 5번 무학입니다. 6번 영왕 등급과 5번 무학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5번 무학 역시도 패턴적으로는 선출인연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마필이에요. 무조건 되는 마필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마필들 1번 새하늘이도 되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5번 무학도 되는 마필인데, 문제는 1번 새하늘이와 5번 무학이 두 마필이 종반 뒷심이 가장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선행을 편하게 간다 하더라도 선입층이 얇아. 그러니까 얇은 편성이기 때문에 얘를 빼고는 선입층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외로 뒷심이 우수한 1번 세하누리와 5번 무학이 1400경주를 맞이해서 이들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만에 하나 배당이 터져도 1번, 5번 이 지용은 지용철 형제 마방에서 들어오는 요 카드가 이번 경주의 유일한 배당 카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5번 단통에 1 넣고 5번, 6번 요 카드가 그래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아니고 또 적중과 배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카드다. 이래서 7경주는 요들 마필들 3두로만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지 나머지 마필들은 안 되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있게 볼 필요가 없다. 3마리만 갖고 해도 된다. 저는 강하게 이들 3마리만 갖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은 이제 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5경주.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교차 5경주, 부산교차 5경주, 부산교차 5경주, UCC 메인 승부처다. 강타가 부산경마의 근간 성적이 거의 탑10, 거의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뭐 매주 10개 가까이 맞춰요. 교차까지 해서. 그 다음에 매주 부산경마 이깁니다. 제가 텍스트에도 근간 성적을 문자 원본을 가미해서 정확하게 붙여드렸어요. 그냥 제가 부산경마 그렇게 요즘 아주 날라다닙니다. 근데 이 편성도 중배당이 가능한 승부처로서 강타는 뭐 무조건 자신있게 맞춰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따로 당상이다. 그냥 돈을 먹는 경주다. 그냥 무조건 자신있다. 자, UCC 부산경마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맞춰드리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UCC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과 강타가 한번 멋지게 한번 만세를 부릴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입니다. 자, 이번 1호제 8경주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배 경주가 되겠습니다. 특별 경주든 대상 경주든 큰 경주에 강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경주는 이제 한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인데 맷돌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00원입니다. 지난번에 3착을 자제했고 왠지 모르게 가끔가다 퐁당퐁당으로 입상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편성에서 1번 1000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필은 중배당 승부처인데, 요게 중배당 승부처인데 1번 1000원 같은 마필도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마필들도 되는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를 말씀을 드려요? 강타의 갈리마가 복병권 전력, 즉 비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이 한두를 노리고 간다. 바로 요거 때문에, 요 일두 때문에 요번 1호제 8경주를 중배당 승부처로서 해서 때려보는 경주다. 때려보는 승부처다. 그러니까 부산교차 5경주가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이고, 그게 끝나면 1호제 8경주가 갈리마 승부처, 중배당 승부처로서 또 한번 제대로 된 승부들을 던져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3탄이 나옵니다. 제 3탄은 뭐냐? 부산교차 6경주인데, 제가 부산교차 6경주 1군경주에서 아주 상황을 내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부산경마 두 번째 승부처예요. 두 번째 승부처. 근데 여기서 한번 상황을 내려고 그래요. 여기서는요, 뭐 다들 뭐 팔리는 머니헌터, 강호산, 뭐 어떤 말들이 팔리든 상관이 없어요. 머니트리가 팔리든 뭐 머니헌터가 팔리든 뭐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대가리, 때려 죽여도 대가리로 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중, 다른 거 생각 없다.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부산교차 6경주에서 승기를 잡아보겠다. 부산교차 5경주 UCC 메인 승부처, 그 다음에 1호제 8경주 경기도지사배, 부산교차 6경주 여기를 연결을 해서 1탄, 2탄, 3탄으로서 스트레이트로 한번 멋지게 승부를 장식해보겠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한번 또 숨을 쉬고요.
다음에 이제 1호제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구경주. 지난번에 1번 인천 탱크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못 올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 기승을 했던 장본인도 조경호였고요. 조경호 기수는 참 이런 거에 비하면 옛날에 비해서는 참 양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참 진짜 믿음이 안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서 지가 반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듣잖아. 기수생활 오래 안 하려고 그러나 보다, 저 사람은. 그거는 욕하는 게 아니라 지가 보여준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어느 데를 가도 제가 보기엔 조경호와 문세용의 인간성이라든지 또 기승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세라든지 이런 게 조경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일본 인천 탱크 이번에는 올 겁니다. 이번엔 뭐 능력이나 전개상 뭐 무조건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배팅권에 충만으로 읽어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인천 탱크는 무조건적으로 노리는 마필. 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10번 검기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4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10번 검기. 48주. 휴양마. 장기 휴양마인데 능력은 우수합니다. 능력은 이 마필이 대가리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우수한데 이 마필을 읽어줄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어떻게 할까요? 실질적으로 재검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베스트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마필인데 바로 승부를 할까요? 저는 한 번 정도는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에 걸맞는 마필이 있느냐인데 5번 우길천합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변의 가능성을 할 수 있을 만큼 선행력만 끌어낸다면 충분히 입상권 도집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 필히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9번 한상연주입니다. 한상연주. 이 마필도 예전에는 선행과 선입을 오갔던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제 뒷심 부족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금강경주 때 보면은 의외로 걸음이 많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9번 한상연주까지는 봐줄 수 있는 마필. 문제는 이 검기입니다. 이 검기를 읽어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이 편성은요, 좀 약하게 하면서 1번, 5번 쪽에, 우길 천하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1번, 10번 정도만 안고 가든지, 이 10번을 아예 빼고서 1번, 9번만 안고 가든지, 어쨌든 이 10번 금기는 지금으로서는 이 4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안 보고 이렇게 저렇다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10번 검기는 당연히 현장 상태를 보고서 최종 판단을 유보하는 전략으로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인천 탱크는 배팅에 거의 충만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강타의 1호 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내자. 1호 UCC 메인 승부처로서 이게 뭐 10두밖에 출전을 안 하는데 이게 뭐 큰 배당이 나오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편성은 의외로 복병권 전력이 입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복병권이 누구든지 간에 강타는 제대로 한번 때릴 수가 있는 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복병마의 등짝도 그렇고 당연히 인기도도 떨어지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배당 단통으로서 때릴 수가 있는 그런 메인 등부처로서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돈을 잃고 계신다면 강타에게 오시면 됩니다. 강타가 무조건적으로 이 1호 10경주하고 11경주를 맞춰서 돈을 잃으신 분들도 막판 인생 역전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1경주입니다. 마지막 승부처. 그러면 1호제 10경주는요, UCC 메인 승부처고,
1호제 11경주는 마지막 승부처인데 이 두 개 경주에서 상황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1경주는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0경주로서 다들 내놓으라는 마필들이 있는데 거의 강타는 뭐 단통이 보입니다. 단통이 보이는 경주고 여기에서 인기마들이 부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여기도 배당 가능성이 있다. 1호제 11경주 배당판의 인기마에 몰입하지 말고 우리들이 실질적인 능력만으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1호제 11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상으로 1호 경마까지 마무리를 쳤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무조건 현장에서 어떤 그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뽑아내서라도 자, 무조건 이길 수 있는 1호 경마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강타 물러갑니다. 자, 아자아자 무조건 이기자. 감사합니다.